되냐면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딴지 총수 김어준입니다. 네. 국내 유일의 각하 헌정방송. 오늘 제 7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이 수표 추적만 해도 LK뱅크로 들어갔음을 당시에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확인하기 싫었거나 혹은 확인했어도 가리고 싶었던 거죠. 사기 사건은 처음서부터 이명박 공동 책임하에, 적어도 공동 책임하에, 더 나아가서는 주도하에 이 횡령과 자금 유출이 다 이루어졌다. 거짓말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론이고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서 이명박 후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김경준 혼자서 다 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틀림없습니다. BBK 아직 끝나지 않았다. BBK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남자 바로 서울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주가 조작 횡령 사건의 공범이거나 주범입니다. 그가 돌아온다. 자, 오늘 나는 꼼수다 제 7회입니다. 네.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난 주말에 팟캐스트 다운로드가 안 됐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 근데 누가 출연했는지 소개 좀 하고 시작하시죠. 뭐 자기 혼자 시작하고. 네, 정봉주 전 의원. 네.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노원갑,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이거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17대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가요, 거의? 7년 그렇죠. 전인가요? 임기 끝난 건 3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백수십니다.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제작에, 김용민 교수. 예. 미래 교수. 현재는 잘렸어. 전 교수. 저희가 주말에 다운로드가 안 됐습니다. 네. 이것은 각하의 공격이라든가 또는 지구 온난화 이런 거가 전혀 무관하고 다 돈 때문이야. 후쿠시마 방사능과도 전혀 무관하고. 네. 다 돈 때문이다. 예. 네. 그 돈이 없었고 못 올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계약 용량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줄 몰랐죠. 그래서 계약 용량이 다 차버렸어요. 당신들 때문이야. 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는 거야? 돈도 안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어갖고 그 돈을 지급을 못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후 또 저희가 땡볕을 내가지고 지급하고 다시 살아났는데 언제 또 끊어질지 몰라요. 얼마나 내셨어요? 얼마나? 그걸 우리 또 살림이 폭로가 되니까 자존심상 말을 못하겠고 한 12만 원쯤 냈을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총수님한테 전화로 듣고 무척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문자가 와갖고 제가 돈 때문이라고 몇몇 분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돈을 못 냈다. 그러니까 장난인 줄 알고 진짜 돈 때문에 그러냐. 진짜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냐고 물어봐요. 근데 얼마인 줄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문자를 끊고 반성한 게 경제가 이렇게 잘 됐다고 대통령 각각께서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돈이 없으면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 각하를 잠시나마 모욕 준 것 같았고 그리고 딴지일보 총수 아니에요? 네. 언론사 총수야. 신재벌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언론사는 재벌이야. 프레스 프렌들리, 비즈니스 프렌들리 했는데. 네, 각하의 은총을 저희는 최근 몇 년은 못 받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각하 죄송합니다. 우리 돈 많습니다. 제가 그 트위터에다가 하도 문의가 오길래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김어준 총수의 꼼수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다운이 안 되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을 띄우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부끄러웠어요. 너무 썰렁해서. 이것을 개그로 치나? 그런데 그래도 김용민 교수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게 잘 보이는 만큼 이게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빨리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작을 빨리 편집해서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 편집해 씨발 그러면 이 말도. 어쨌든 제가 이 저희 팟캐스트에 예. 댓글들 그걸 보다가 빵 터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거 북한이 방송 듣고 있을지도 몰라. 예.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런 기사가 났어요. 북한에서 아이폰 사용 확인. 그런데 댓글을 보다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 방송 듣고 나 월남하면 니들이 책임져라. 북한에서 남긴 게 아닌가. 북한에서 그 댓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모르죠. 진짜로 댓글을 북한에서 했는지 누가 재밌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나 월남하면 니들이 책임져라. 아니 제가 이제 재밌는 게 현역 시절에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후원금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단절됐다 그러지만 교류가 무척 활발하잖아요.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고액 후원금이 들어오면 누군지 확인합니다. 근데 한 번은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갔는데 주민번호까지는 있고 그런데 전화가 확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찾아갖고 돌려주든지 아니면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신분 확인이 안 되니 선관위에 문의했고 이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 보좌관들이 그냥 주소도 있고 그 주민번호도 있는데 전화만 안 될 뿐인데 그냥 놔두죠. 그래갖고 제가 화를 내면서 질타를 했어요. 너네 만약 그러다가 그 사람이 고정간첩이면 니들 책임질래? 별 와닿진 않지만 어쨌든. 아니 실제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주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자, 오늘은 비가 와서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광고 좀 줘. 우리 배고파 죽겠어. 먹고 좀 살자. 에이 씨발. 아니 지금 이 빈말을 하고 있어요. 김호준 총수한테 제가 광고 받자 실제로 계좌 만들고 구체적으로 하여튼 마케팅을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하지 말지.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이 양반이. 그러는 순간 우리 작살나요. 아니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우리 스튜디오 렌탈비하고 용량 그 얘기했던 거 그거 정도만 좀 해결합시다. 아니 고성국 박사는 책이 좀 팔린데 여기 와갖고. 예, 좀 팔려요. 지금 ES24 사회 분야 28입니다. 아니 원래 100이 이하로 내려갈 건데. 아니 1, 2, 3위만 의미 있고 그 이하는 그래서 이제 고 박사님한테 우리의 그 광고 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우리 고 박사님 하신 얘기가 내 표지 사진이 주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렁해. 아니 그런데 참 특이하네. 고성국의 정치인 아니에요. 그럼 정치 분야 28이지 왜 사회 분야 28이야? 아니 거기 정치 분야가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예. 예전에 제가 냈던 책 MB 똥꾸 하이킥 그것도 사회 분야 베스트제가 5위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돈 좀 벌었어요? 아니죠. 그 뒤로 추가 인세가 들어와야지. 인세가 안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또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인세는 전부 다 그 왜 중앙대에서 투쟁하던 노영수 군에게 다 제가 희사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별로 고마워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돈이 안 되는데 뭘 고마워하겠어요. 농담입니다. 노영수 씨가 굉장히 고마워했었어요. 자, 오늘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씨발 시간 너무 지나갔잖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스튜디오. 자,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 저희가 또 한번 터치해 만져줘야 되는 사안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오세훈 시장. 이 시장님께서 무상급식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건을 한번 다뤄주고 그리고 이제 검경 뭐가 난리가 났는데 이게 왜 난리가 났는지 일반인은 잘 몰라요. 그것도 한번 짚어주고 시간이 되면 인천공항이나 KBS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스튜디오 렌탈 시간상 거기까지는 커버가 안 되고 그건 다음 주 넘어가지 않겠는가. 오세훈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라고요? 네. 오세훈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의원들의 심정은 지금 시장의 심정보다 100배는 더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가시돋친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장이 마음에 내키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논란이 된 서해 뱃길 사업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타당성과 정제성이 부족한 부적정한 사업이었다고 지적하였고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해 뱃길 사업의 무모함을 인정하시고 사업 중단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수많은 관광객, 수많은 일자리, 수많은 경제이익을 눈앞에서 놓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러한 미래투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그 세부 절차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노랗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노란 안경 쓰고 계신 거예요. 팽팽한 기싸움으로 시작된 서울시와 시의회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분 안 가고 시정을 열심히 흔들리면 시급까지 책임지고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장직은 성실하게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과 제가 생각이 좀 다르겠죠. 이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카드에 대해서 이 진보 언론에서 보면요, 뭐 예산 낭비,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제 이걸로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건 서울시장을 관두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 방송 이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 가출했다가 6개월 만에 서울시 의회에 복귀를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이 그런 그 성명도 한번 내고 그랬어요. 그 서울대공원이가 반달곰 가출한 적이 있어요. 집 나간 오세훈은 돌아오라. 이렇게. 다 용서할 테니.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아니 반달곰 가출한 것도 신경 쓰이는데 오세훈 시장마저 가출하면 어떡하냐.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이런 성명을 실제로 냈어요. 저는 성명을 내서 실패했다고 봐요. 그거는 신문에 보면 끝에 있잖아요. 엄마가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요렇게 조그맣게 내야 돼.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6개월 만에 돌아와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을 하겠다. 그리고 80만 서명을 받았다. 라고 이제 그 공격, 그러니까 포문을 열었죠. 그런데 동시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감사원이 오세훈 주운 사업. 이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서해 백길 사업. 네. 그러니까 한강에서부터 중국 뭐 상해까지 가는 이 크루즈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주운 사업이 서해 백길 사업이 경제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과다 측정하고 과다 계산한 것 때문에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여기서 주운이라면 배 주자에다가 운항하다 할 때 운. 그러니까 그 이름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어서 무슨 주운 사업이면 뭐 배 주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자기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왜? 네. 감사원이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6개월 만에 복귀해서 아주 당당하게 이제 뭐라 그러죠? 뭐 그 타당 그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 하는 날 같은 날 감사원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은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제고해라. 예산 문제도 있고 특혜 시비도 있죠 또. 감사원은 특혜 시비죠. 두 개를 지적을 했죠. 또 감사원은 경제성 부풀리기. 경제성 부풀리기, 과다 계상, 특혜 시비. 저 이제 그러면 다시 주민투표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다 사실은 그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또는 뭐 아예 투표장에 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주민투표 안 되는 거 자기도 다 알아요. 그렇죠. 왜 몰라? 계산기 두드려 보면 간단하거든요. 지난 교육감 선거 때인가요? 그때 투표가 120만 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인데도. 그런데 지금은 300만이 넘게 해야죠. 270만 그렇죠. 명이니까 거의 300만 가까이 해야 됩니다. 850만 유권자 중에서 3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거 서울시장 뽑을 때나 투표하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사퇴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주민투표를 당연히 실패할 것이고 실패하고 나면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네. 뭐 요구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건 오세훈을 도와주는 거다. 왜냐하면 뭐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장렬하게 전사하신 돼진 그런 제스처를 확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도와줄 거란 말이죠. 이미 그런 안 도와주려고 하고 그 내년 총선이 있는데 애들 밥 문제 가지고 예. 하다가 졸라 표 잃는데 왜 도와줘? 안 도와줘요. 그리고 이 소장파들 예전에 이 그 한나라당 있을 때 오세훈 시장과 같이 놀았던 사람들 예. 오세훈 시장 다 싫어합니다. 이건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양반들 다 싫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외롭게 혼자서 졸라게 싸우다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퇴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왜냐면 자기가 대통령 나가겠다고 자기가 간도봐. 졸라 욕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 가치 위해 싸우다 서울시장 자리까지 던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동종표 플러스 어떤 지사적인 면모까지 보여주면서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구멍이 뚫린다. 예. 이런 계산이 쓴 거죠. 네, 이거 그런 뭐 계산이 있고 이제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럼 도대체 이 양반이 그 대통령 출마하는 것을 그렇게 목적으로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표에 비하면은 뭐 한 5분의 1도 안 나오는 지지율 아닙니까? 도대체 이 지지율을 갖고 왜 대통령을 도전하려고 하냐. 오히려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하고 다음 기회에 차기를 노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과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오세훈은 이런 강공 드라이브를 택했냐. 이 오세훈을 뭐 그 사석에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오세훈이 제가 오세훈이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 뭐 대단한 근거가 나올 줄 알았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예. 외대로 들어갔다가 외대로, 그대로 그렇죠. 그때 편입을 했죠. 당시에는 이제 지금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때는 전기 후기라는 게 있어요. 전기에서 떨어진 후기 대학 들어가죠. 그렇죠. 예. 후기 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이제 외대 영어과. 제가 나온 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연구대 떨어진 친구들이 오는데 한 학기 지나다가 다시 공부를 해갖고 다시 또 대학을 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같이 다니다가 느닷없이 없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생이 돼서 나타나고 그리고 오세훈은 고대 법대를 갔죠. 외대 영어과 다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살짝 동문을 한번 해본 거죠. 살짝 동문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밟아도 됩니다. 뭐 전락이 대단한 근거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나보다 한 살 어려. 이거 다야. 아니 왜 그 얘기를 왜 해줘야 되냐면 제가 절정동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나이를 잘 몰라요. 자,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난 4대 시장을 했죠. 지금 5대 민선 시장입니다. 민선 시장 중 최초로 연임을 하는 거죠. 지금. 예, 4대 민선 시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90% 가까이가 한나라당 시의원들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는 게 정말 카페트 깔아놓고 탄탄대로를 날렸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죠.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 반대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가는 능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반대 상황이나. 그래서 16대 때 이제 그때 16대 마지막에 오세훈 당시 국회의원이 주도해갖고 정치개혁법을 개혁법을 뭐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오세훈법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게 또 이제 정치 악법이라서 지금 개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은 차치하고 그때 던졌죠. 또 의원직을. 그때 의원직을 던졌죠. 그런데 예. 근데 의원직을 던질 때 그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네네. 그때 같이 의정 활동을 했고 17대도 의정 활동을 했던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긴 곤란한데 몇 명 부산 된다고? 사투리를 씁니다.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김씨성을 갖고 있는 부산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데 영춘이 형. 그렇죠. 영춘. 김영춘. 그분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쭉 이제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비슷한 학번 때고 친구로 이제 그 당시에 16대 때 한나라당에 좀 개혁파적인 속했는데 소장파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전당대회에서 소장파 중에서 당대표를 누가 나갈 거냐. 그런데 오세훈 당시 의원이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춘 의원은 실제로 정치를 오래 했는데 무척 괜찮아요. 제가 교육에서 같이 해보니까 판단도 좋고 아주 신중하고 꽤 개혁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김영춘 의원님보다는 덜 개혁적이라는 말을 하시고 싶은 거죠? 아이, 그러지 않죠. 훌륭한데, 왜냐면 제가 현역으로 있었으면, 지금 18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조지고 밟죠. 근데 그분도 원외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김영춘, 이름을 얘기를 해버렸네. 자기 이름으로 말 안 하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오세훈 당시 의원에게 전당대회 나가면, 네. 기존에 우리 당의 지도부, 기성 지도부들을 조지고 공격해야 되는데 무척 아픈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당신이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일고의 여지도 없이 그럼 나 안 해. 그래서 이런 이 예를 들면서 이거 모범생들의 특징이에요. 이 예를 들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부딪히고 도전하는 성격보다 빨리 포기하고 던진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5대 민선 시장으로 들어왔더니 70% 가까이가 67%가 68% 70 몇 프로죠? 7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가 민주당 시의원인데 지금 민주당 시의원들은 나름대로 바닥에서도 겪고 운동권 출신들도 있고 그래서 내공이 무척 강합니다. 시의원이면은 한 수 아래로 보고 자기가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한 수 아래로 보고 첫 시정 질의 때 나갔다가 그 시세말로 전문용어로 개박살이 난 겁니다. 여기서 내가 그 서울시장을 계속 순탄하기가 어렵다. 이미 그때 접는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해버린 거죠. 학교 계속 다니는 애들은 뭐 하려고 가출합니까? 그때 가출하면서 지금 이러한 정치적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 좌절 한번 먹었어요. 근데 네. 이제 여기 돌파를 해야 돼. 그 돌파를 하려고 할 때 틀림없이 평상시 당연히 이런 그 이미지 조사를 했을 거예요. 원래 그럼요. 지자체장들 되면은 전략에 여론조사 합니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강점이 뭐냐, 일반 대중에 비춰지는 강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를 조사를 한다고 조사하는데 틀림없이 이런 게 나왔을 거라고요. 뭐 유연하다, 보수와 중도를 아울 수 있는 이미지다. 뭐 이런 이미지 좋은 거, 뭐 호감형이다. 뭐 수학 분석 같은 거 했겠지. 그러다가 장점이 뭐 어떤 단호한 결단, 리더십,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모호하다 이런 게 딱 나왔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의회가 다 장악됐다. 여기서 뭘 하나 잡아야 된다.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거죠. 주민투표, 무상급식. 그런데 저는 이 출석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략이라고 봅니다. 관두기 위한. 그러니까 관둘 때 민주당이 왜 양화대교 안 고쳤잖아. 할 수 있는데 씨발 계속 안 했잖아. 그것도 다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이런 충정을 무시하고 방해를 해가지고 희생당하는 이미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에.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 추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소설을 쓰고 있는 소설이죠. 거죠.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오세훈 시장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당에 있으면서 후임으로 서울시장을 거친 분이기 때문에 각하를 이어서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이제 각하를 완전하게 따라가고 있다. 완전히 따라가고 있다. 각하가 4대강으로 물질하고 있는데 여긴 서해백길로 또 다른 물질하고 있고 완전 롤모델을 삼고 있죠. 그러면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나이는 어려도 존중을 해줘야죠. 아니 10분도 안 됐는데 글쎄 또 오세훈 시장. 아우 얄팍해 우리. 그럼 다시 이제 여쭤봐서 오세훈 시장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결집시켜서 보수의 지지층을 얻어서 대선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게 전국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서울시장 하기 싫다예요. 그게 깔려 있고. 그게 깔려 있고. 그러다가 과감하게 서울시장 던지고 정말 장렬하게 희생하는 모습 보였는데 대선 후보가 안 돼. 그럼 자기는 행복한 변호사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가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박근혜 대학 먹었거든요. 친이 쪽에서도 사실 중심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건 오세훈 시장의 뭐랄까요 계산을 제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항마가 없다.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가 이렇게 던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상황을 축적하고 있다가 상황이 되면 던지고 나가서 대항마가 되거나,
그래서 결국 후보가 안 되더라도 대선 후보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잘하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잘하면. 예. 왜냐면은 바람이 좀만 불어줘도 이 친이 쪽에서 자기를 확 밀어줄 거다. 왜냐면 제가 만나보기도 했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서울시장 직전이죠. 의원직 던졌을 때. 예. 저는 의원직 던졌을 때 이미지가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이 단호한 면이 있나? 예. 그게 이제 강단이 있나?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착각하는 그런 측면이죠. 강단이 있나? 근데 귀찮아서 던진 건데. 그렇다기보다 자기가 주인공이 못 되고 예. 그리고 이쁨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요. 아, 저하고 비슷한 그 연극성 인격장애네. 그리고 계산이 없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았던 인상과 이미지는 그래요. 만나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계산하에 움직이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 부분에 내가 이제 급 모두 전환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저는 그 서울시장 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일 때. 네. 서울 지역의 14대, 우리가 이제 17대 때 국회의원으로 서울 지역을 싹쓸이 하니까 당시 서울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으로서는 서울시 정책과 중앙 정책이 그 충돌하면 안 되니까 우리들 한 20몇 명하고 같이 오찬을 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본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김영춘 최고위원한테 전해 들은 게 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는 이미지는 아마 이런 그 정치적 판단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김원준 총수 얘기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대선에 상당히 깊게 꽂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서울시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본인의 그 홍보 치적에 대해서 경기도와 대비하게 되면 치적을 홍보하는 이런 홍보 비용을 과다하게 많이 쓰고 있다. 그거 뭐 그게 그렇죠. 첫 번째 근거예요. 네. 그리고 김문수 지사도 대권을 준비하고 그러지만은 김문수 지사가 오히려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보면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 전체를 개인의 정치적 그 도전을 위한 이런 거로 쓰는 거에 비하면 김문수는 좀 덜하다. 그러면서 정무비서, 네. 정무직 비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김문수가 한 120명 정도고 오세훈 시장이 근 300명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미 서울시장 됐을 때부터 서울시장이 그 차기 대통령으로 가는 수순이라고들 언론에서도 이 펌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미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캠프를 서울시장을 시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대선 캠프를 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동의했으니까 오늘 점심 사십시오. 제가 이 각하께서 예. 서울시장에 계실 시절에 각하를 서울시청에 가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서울시장이었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CBS 라디오 할 때 편집해서 냈지만은 그 인터뷰 자체는 한 3시간 정도 예. 이상 왔다 갔다 준비하고 반나절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 서울시장이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사실 국회의원도 일반인이 보기에 뭐 족도 아니고 예. 서울시장도 뭐 족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누가 보게요?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 예. 뭐 크게 안 느껴지죠. 근데 우리 지역 가면 국회의원 왔다고 대단히 칭송하고 환영하고 왜냐면 환영하지 않으면 그분들하고 안 놀아 이제. 그런데 그 서울시청 안에 들어가서 예. 그걸 느끼잖아요. 예. 왕이에요. 왕이죠. 정말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왕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예.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부릴 수 있는 돈, 그리고 예산이 2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겪다 보면 정말 왕이 돼서 예. 내가 대통령이 다음에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서울시 정도 되면 지방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이권이 있거든요. 업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출마권을 제대로 뒤져보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 80만 명 서명받은 거 있잖아요. 예. 여길 파야 돼. 왜냐면은, 보수단체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80만 명 서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전락이 어려운 거예요. 누굽니까? 문성근 씨가 10만 명, 100만 밀란 하느라고 진짜 자발적인 사람들 가지고 정말 100% 자발적이거든요. 그 사람들 가지고 10만 명 넘기는데 서명받고 가입하고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달 만에 거의
두 달, 세 달 만에 80만 명을 받았단 말이죠. 글쎄 이제 그 대목에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 뭐냐면 이게 보수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어요. 네. 적극적으로 결합해갖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서명을 받으니까 당에 전화가 와갖고 저거 그 책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게 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놔두시라고. 그런데 저는 이 서명을 많이 못 받을 거로 예상을 했던 게 네.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 중에서 21개 구청장이 민주당 구청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구청을 통해서 받기는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죠. 예, 그리고 네. 한나라당 지역위원회에서 중량의 진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을 보니까 이렇게 서명 받았는데 우리가 좀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나라당이 지금 기본 그 기조 자체가 무상급식 그 주민투표에 대해서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대표 후보로 출마한 권영세, 남경필, 그 다음에 유승민, 무상급식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용호 전 국회의장, 그리고 현재 황우려 원내대표도 무상급식 그 주민투표 도와달라고 SOS를 쳤는데 당에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선을 딱 걷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나라당 지역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은 걸 보니까 보수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려고 지난 5년 동안 이 깔아놓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막강하다라고 하는 걸 전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정치 안 하면은 정치하는 분들 잘 몰라요 이런 거를. 그렇죠. 가까이서 그냥 보지 않으면 그러면 막 서명 받으면 다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 서명할 때 그 전에는 한나라당이 서명할 때는 어느 조직을 썼냐면 한나라당 지역위원회와 대부분이 한 명만 빼놓고 이해식 강동구청장만 빼놓고 24개 구청장이 한나라당 구청장 아닙니까? 이 구청장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통장들을 움직여갖고 서명을 받아오는데 이번엔 그런 조직 활용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했던 그 운동도 예. 10만 명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갔는데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네. 옛날에 못 나가기만 해봐라. 60항쟁 때요. 60항쟁 때. 그러니까 87년도 60항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바꿔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가 직선제 개헌, 그러니까 호언철폐, 그러니까 그 간선제로 대통령 뽑는 것을 반대하고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하자.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가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87년생 이후에 그 출생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을 데가 없어요. 그때 직선제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 직선제를 찬성을 관철을 시켰는데 그때 우리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100만 서명을 받고 뭐 1천만 서명 받는다 그래도 100만 못 넘어요. 당연하죠. 80만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해놓고 뒤에서 필적 달려고 다시 하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80만 명을 체크를 할 거란 말이죠. 당연히 다 대조해야죠. 대조할 예. 거고 저는 80만 명이 실숫자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가까울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특히 보수단체는 말이죠. 예. 연령대도 그래요. 연령대도 그렇기 때문에 보수단체에 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주민투표 공표할 때 보수단체에서 나왔다고 쭉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사진 한번 보세요. 연령대가 50대예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아닌데 이게 그냥 안 움직인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냥 안 움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추정컨대 뭔가 실탄을 쐈다. 실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실탄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제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선거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실탄을 쐈다. 김원준 총수 출마 안 할 거니까 얘기하세요. 실탄은 영어로는 캐시죠. 제가 계산해봤어요. 예. 오늘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의 명분 관심 없어. 저는 실질 사례로 들어갑니다. 바닥을 끼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말이죠. 만약에 무상급식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받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잘 받아도 3분의 1명 받기 힘들다. 실제 서명 받기 진짜 어려워요. 해보면 알지만. 그러면 전략에 넉넉하게 잡아서 평균 3분의 1명씩 계속 한다 이거죠. 끊임없이 1시간 20명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60명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엄청 넉넉하게 받은 거라고 잡은 건데 그걸 30일 동안 해. 그러면 4,800명 됩니다. 계산을 곱하기 하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쉬는 날도 있고 점심시간도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뭐 이러면 대략 퉁쳐서 4,000명 받는다고 치죠.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명이 2달 동안 하면 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2달 하면 80만 명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곱하기를 해.
네. 100명 곱하기 2명 곱하기 5만이라고 치자고. 엄청. 곱하기 30에 곱하기 시야. 하여튼 계산해보면. 네. 한 3, 4억 나와요, 3, 4억. 3, 4억. 근데, 네. 이거는 단순 알바예요. 완전 실비죠, 완전 실비. 네. 당연히 이 인력을 관리하는 비용, 사무실, 기타 비용으로 실비 쪽으로 한 5억 이상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예. 그리고 5억 프로젝트면 수주를 할 때 이거 10억 단위다. 예. 내가 보기엔 최소한 10억 정도의 캐시가 움직여야 예. 미니멈. 그렇죠. 제가 보기엔 미니멈. 10억 정도. 미니멈. 네. 10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 실탄이 결국 돈이란 얘기였었네요. 캐시죠. 캐시. 그런 정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고 예. 실제로 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총수가 계산한 게 저는 대단히 타당성이 있는데 네. 실제 정치는요. 계산한 것보다도 더 많은 서너 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이건 민간 프로젝트일 때 그렇고 그렇죠. 이제 제가 우리 지역이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 아니에요? 네. 그 공릉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지하철역에서 받다가 초창기 지하철역에서 받았습니다. 네. 지하철역에서 받던 게 없어지고 어디서 주로 받냐면 산 올라가는 야산 입구에서 많이 받아요. 네. 왜냐하면 야산 입구는 평일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구나. 딱 그 겨냥을 한 거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세팅돼서 움직였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릉산에 가서 서명을 할 것처럼 하면서 봤더니 3명의 아주머니들이 왔는데 전혀 정치에 관계 없을 네. 먹고 살기 넉넉한 분들 네. 외모도 적당히 갖춰 있고 이분들이 하는데 막 사람들 끌고 와서 하라 그러는데 뭐 진정성도 없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단체에서 나오셨어요? 뭐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알바 뛰는 거예요 이래요. 당연하죠. 예, 알바 뛰는 거예요. 네. 엄기영 있잖아요. 예, 알바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나가는 분들 귀찮은데 왜 이렇게 끌어와요? 이게 보통 알바예요? 여기에서 이게 꽤 세게 질렀구나. 지난번에 엄기영 저기 뭡니까? 네. 언펜션 사건. 언펜션. 예. 일당이 얼마였죠? 5만 원이요. 5만 원. 예. 네. 그때는 이제 네. 최문순 도지사 당시 후보에 천안함 발언에 분노한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지지자이나 얼굴을 가리고 싶었던 평창 올림픽 지지하는 명단을 어디서 불시에 입수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엄청난 인력이 동원이 됐어요.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인력이 동원이 됐고. 제가 진짜 미니멈으로 잡은 거고. 이건 우리가 4대강 반대 서명도 받아봤잖아요. 네. 그리고 무상급식 찬성 서명도 받아봤고요. 4대강 반대는 좀 덜합니다. 무상급식 찬성은요. 당장에 이해가 걸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명을 합니다. 막 줄 서서 하거든요. 그 줄 서서 하는데도 전국적으로 3, 40만 받기가 힘이 들어요. 아니 인터넷에서 해도 안 돼요. 안 움직이고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못 모읍니다. 이거는 전략의 적극적인 프로젝트였어요. 전략에.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소설을 쓰는 차원에서 돈을 받고 서명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돈을 받고 서명을 받는 사람들이 예. 아르바이트로 소설. 이렇게 이제 서명을 받았다면은 그거 불법 아닙니까? 아니죠. 돈을 그렇죠. 만약에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 과연 그 돈을 받고 일당이 주어진다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 불법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네. 오세훈 시장이 돈을 줬다고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법에 걸 수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닮아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무상급식 반대. 그러니까 단계적 실시 주민투표를 하니까 보수단체가 알아서 지들이 나서서 지들이 돈 주고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오세훈 시장이 줬다면 물론 줄 리도 없는 훌륭한 분이지만 줬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만 보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그럼 보수단체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후원금이나 정치적 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후원금과 기금을 받았냐 이것도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후원금과 기금은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BBK를 수사했던 저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이제 김영민 교수님 이게 궁금한 게 해소됐나요? 예. 모르는 게 있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이 보수단체나 기업들이나 혹은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서울시장을 지나서 대선으로 가는 가도에서 내가 같이 올라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드글드글 할 거예요, 주변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또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뭐냐, 보수단체들은 뉴라이트나 이런 쪽은 사실은 우리 김총수가 늘 지적하지만 경제적으로 이해타산에 무척 박습니다. 그렇죠. 그럼 A라고 하는 보수단체가 이 작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넉넉하게 해도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면 소수로 쓴 겁니다. 1억 정도 들어간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보통 4, 5억 정도 부풀립니다. 이 마당에 장사까지 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능수능란해 있기 때문에 돈 흐름에 대해서 뭐 추적을 해도 안 잡히죠. 합법적으로 해놓고 다 해줘. 그래서 뭐라 그러죠? 부정은 성실하다? 불법은 성실하다. 불법은 성실하다. 그런 걸 다 갖춰놨기 때문에 서명 받는 과정에서의 불법성, 탈법성 찾기 힘든 겁니다. 저도 그거는 뭐 절대로 불가능하다 보는데 이거는 캐시가 어디서 왔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죠. 절대로. 하지만 이것을 움직이는 동력은 밑에 엔진, 오일은 캐시다. 실탄? 영어 비슷하게 실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책임질 거냐 또는 뭐 투표하지 마라. 이거 다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관두면 안 된다. 자, 이제 제가 실패해도 관두면 안 된다. 김영민 씨와 고성국 씨를 제외한 시중에 널려있는 정치평론가들 인용해서 제가 평론을 해보겠습니다. 주민투표가 시행이 되는데 8월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만약 주민투표가 실패로 끝나게 되면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주민투표가 3분의 1 이상 투표가 해서 만약에 무상급식 반대가 관철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선 내년 총선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게 시중평론가들 평론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보들이야. 김영민, 고성국 빼고 다 바보야.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진짜 수렁으로 빠뜨리는 길은 이거예요. 여기서 뭐 투표를 거부한다, 또 뭐 투표율이 낮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다 순교자 만들어주는 일이고, 민주당도 또는 뭐 야당도 그리고 서울 시민들도 실패해도 서울시장 그만둘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소위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하려고 하는 그 구멍, 퇴로를 다이렉트로 옮겨야 되는 거죠. 다이렉트로. 실패해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되고 그 실패를 남은 서울시장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만회하라. 보통 뭐 이렇게 뭐 책임지고 180억 선거 비용 쓴 거에 대해서 186억. 어쨌든 책임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180억을 다 어떻게든 메꿔내라. 서울시장으로서 못 그만두게. 그러니까 그만두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요즘 트렌드를 인용을 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성명 대변인이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빌미로 대선에 출마할 길을 잡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꼼수를 즉각 중지하고. 아니죠. 그러므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패하더라도 서울시장직을 계속 유지하며 나머지 임기 동안 그 손해를 스스로 만회하라. 그러니까 계산을 네 꼼수는 다 읽고 있다. 다 읽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멋지게 이렇게 얘기해줘. 설사 이것이 실패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오세훈 시장을 택한 서울 시민들의 뜻을 읽어 임기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외통수예요, 외통수. 이미 우리 지금 꼼수를 듣는 이 청취자들이 이 정도 다 알아버렸으면 이제 트윗과 페이스북으로 계속 이 퍼날립니다. 난리가 나요. 우리가 정치를 다 주도해. 내가 당대표야. 오세훈 시장의 꼼수를 제가 여러 번 목격하였으나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 이걸 보면 오세훈 시장의 꼼수 혹은 스타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세훈 전문가네요. 주로 나이가 어린 5세 훈이 뭐 이런 애들하고 잘 노나 봐요. 저는 앞으로 이 대권 가도에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이 취미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김총수하고 조금 틀린 게, 제가 오세훈 시장 이거를 오늘 방송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를 좀 봤어요. 근데 이게 전혀 읽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 판단이, 나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 같은 대권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분석이 가능하지. 그럼 나하고 동일 반열에 있는 대인으로서의 풍모가 이런 데서도 엿보인다. 정봉주가 대인이다. 라고 우리 집사한테 얘기했더니 제발 나가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사모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정상인데. 근데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짜증이 나는 게, 비가 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내가 정치인인데 자기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못 나가게, 실제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꼼수 녹음도 있고, PSI 녹화도 있다. 그럴 때 딱 뭐라는 줄 알아요? 그게 당신 인생이지 내 인생이야? 맞는 얘기죠. 그래갖고 등에 식은땀 쫙 났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내가 집사람이 돈 벌어주죠. 재울 것 제공해주죠. 애들 키워주죠. 제가 무슨 이혼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저항도 못해요. 예? 우리 김총수가 봤지만 제가 전화할 때도 존대를 해요. 네, 부인님. 아니, 진짜로 존댓말 써요. 끔찍을 못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존댓말 씁니다. 네. 어쨌든, 이것이, 예. 갑자기 서울시장이던 어떤 분, 그분이 주옥 같은 분인데, 그 주옥 같은 분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한 번은 여성 정치학자를 한번 모셨어요. 조찬을 같이 하는데, 정말 이 여성 정치학자가 두 번 다시 그 양반하고 마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었느냐, 뭐 딴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그 서울시장이던 그분, 주옥 같은 분이 생선 조림이 나왔다고 합니다. 밥 먹다가. 예. 젓가락을 하나 들어요. 그러더니 생선에 눈가를 톡 찍더니 뽑아가지고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경악을 끊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연극성 인격장애도 아니고 무슨 장애? 그분의 인생이래요. 무슨 정신질환인데? 인생관 아니에요, 인생관. 그래서 생선 눈에 대해서 무슨 증오감이 있나요? 눈을 톡 찍어가지고. 자, 오세훈 시장 편을 오늘 제가 끝내기 위해서 평소에 좀 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도 된 거지만 제가 이 오세훈 시장의 일 처리 방식 이것의 진술을 보여주는 사건을 제가 기록에 남겨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기록에 남겨뒀어요? 저 혼자. 저는 이거는 저만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노무현 서거 연결식. 직전에 서울광장 개방해달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렇죠. 계속 안 해줬다고요. 그러면서 시민단체들도 만나고 열어달라고 기억해 보시면 2년 전인데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기자들도 매 전화하고 언제 열어주냐 왜 안 열어주냐 그런 얘기 했었다고요. 서거로부터 연결식까지 사이에 광장을 완전히 막아놨어요. 기억해 보시면. 근데 그때 시민단체들이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만나가지고 광장 사용 허용해달라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허용하고 싶다. 개방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 요 기사를 그때 당시 어떻게 보도했냐면 개방하고 싶으니까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곧 개방될 것처럼.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자마자 이 바보 새끼들 이건 개방 안 한다는 얘기지. 오세훈을 모르는구나 생각한 게 진짜 개방 안 했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소리거든요.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는 건 결정권이 나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오세훈식의 화법은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 그렇지만 난 개방하려고 졸라게 노력했으니 나 좋은 사람이라고 봐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수 고난 당시에 빌라도의 스탠스구만. 빌세훈. 빌라도. 그게 어떤 스탠스죠? 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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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사람 사형 결정 못하겠다. 그렇죠. 저쪽한테 가서 알아봐라. 근데 서울시장은
그 광장은 서울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결정하면 땡이에요. 빌라도도 그래요. 서울시 땡이에요. 시설물입니까? 네. 이게? 근데 네. 그렇죠. 서울 광장이 어디 춘천 시설물이겠어요? 아니, 나는 국회의원을 지낸 몸이기 때문에 무슨 행자부하고 이게 연관돼갖고 행자부 결정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고 순간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행자부가 행안부로 바뀌었습니다. 아, 행안부로 바뀌었나요? 예, 예. 그거 참 18대 때 이상하게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당시에 이미 알고 있어요. 개방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언론에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개방 불허 예. 방침 이게 보도가 이미 됐어요. 그렇죠. 예. 이미 됐고 그러니까 오세훈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스스로 강단 있는 정치인이면 개방을 하던가 그냥 아니면 거꾸로 개방을 못 한다고 말하든가 그걸 말할 최종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을 안 하면 당시 민심 물어볼 때 시민들 분노가 엄청나서 욕을 자기가 먹을 것 같고 그리고 각하하고 같이 욕먹기 싫고 그러니까 나한테 결정권이 없다.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는 건 사안인데 없다고 말하고 나서 쏙 빠지는 거죠. 자기만 살겠다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졸라게 기자들이 전화하면 경찰의 요청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 그러면 경찰들이 기자들이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전날 전화해.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아직. 그러면 또 전날에 전화해요. 뭐 계속 기자들이 전화하는 거죠. 전화하면은 또 서울시에 떠넘겨. 서울시가 그 개방 여부를 결정 안 했다고. 그럼 서울시에서는 뭐 경찰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갑자기 서울시장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뜻을.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졸라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기록해놨는데 뭐냐면 정부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서울시는 경찰에, 경찰은 서울시에 왔다 갔다 떠넘기고 있었거든요. 기자들 평소에는 그걸로 충분했어. 근데 서울시장이 정부에 전달하겠다. 나는 열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해버렸잖아요. 저 지금 꾸룩꾸룩거리고 굉음이 나오는 거는요. 항상 저희가 각하를 굉장히 뭐랄까요 불쾌하게 해드리는 때 항상 이 메시지가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통해서 오늘 유난히 이제 김총수의 말이 길다 보니까 에어컨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가 포인트야? 뭐가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봐. 금방 나와. 내가 이거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말해야겠어. 근데 서울시장이 한다고 그러고 정부 쪽에 전달한다고 그러니까 경찰청 담당 공무원이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서울경찰청장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서울경찰청장은 차관급이잖아요. 서울시장은 장관급이거든. 장관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차관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행안부 갑자기 똥물이 글로 튀었어요. 행안부 장관이 튀어나와요. 갑자기 얼마 있다가. 왜냐하면 기자들이 계속 전화했고 그러면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냐고. 정부 측을 찾는 거죠. 정부 측을. 그러다가 행안부 장관이 결국 나와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답이 골 때립니다. 연결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연결식 씨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게 오세훈의 방식인 거죠. 언론을 상대할 때는 자기는 살아서 빠져나가고요. 남들이 죽든 살든. 이 한나라당이 오세훈 시장을 싫어하는 이유도 그거죠. 한나라당은 걱정 안 하는 거. 자기만 살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요. 지금 사실 요번에 만약에 너무 길었어 씨발. 이기면은 오세훈의 승리지 한나라당의 승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정확하게 시각 교정을 하고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관전할 것이냐. 오세훈 시장은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의회가 완전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사업마다도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한나라당에서도 지적하고 그러면서 완전 외톨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장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만두기에는 아깝고 그러면 이것을 멋지게 그만두면서 내가 이제까지 준비했던 대선 가도의 카드로 쓰자. 그렇죠. 라고 하는 게 무상급식 주민투표인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이길 수는 없지만 지는 상황을 연출해놓고 졌을 때 멋지게 보수 진영을 단결을 시키고 결집을 시키면서 서울시장까지도 내던지는 이런 카드로 하면서 내년 대선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히 각하의
거의 근접한 수준의 꼼수다. 예, 근데 이제 한수 위죠. 각하는, 위대하신 각하는 서울시장을 던지진 않았잖아요. 요즘에 서울특별시 산하에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TBS 95.1. 제가 요즘 거기 출연을 안 합니다. 뭐, 물론 불러주지도 않겠지만은. 그거 잘렸잖아요. 잘린 적은 없어요. 자, 그만뒀습니다. 예. 왜 그만뒀냐면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저녁 8시에 출연을 했었는데, 8시 뉴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TBS 8시 수도권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가 오세훈 시장이 오늘 무슨 동에서 물청소를 지도하셨습니다. 그게 첫 뉴스야. 물청소. 아니, 네. 아니, 뭐, 오세훈이가 물청소 지도한 게 첫 뉴스야, 그게. 아니, 이게 그게. 그래서 그거 듣고 그만뒀어요?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건, 내가 여기 나오는 건 상당히 주옥 같은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물론 거기 교통방송 구성원들은 나중에 또 이제 또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포석을 까는 겁니다만은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훌륭한 PD 의식 있는 아나운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완전히 그 교통방송을 서울시장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 괜찮은 사람 김홍국 씨는 잘렸나요? 김홍국 씨는 그 TBS 있다가 MBC로 와서 MBC에서 잘렸죠. 그러면 예. 저 개인적인 친구인데 그 참 글쎄요, 안타까워요. 삭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왜 삭발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쨌든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매체가 없고 그리고 이 사태를 오세훈 시장이 좆된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획이다. 민주당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그렇고 이게 예측을 했다가 이건 이러이러한 수다라고 예측을 했다가 틀릴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좀 가르쳐 줄 게 있어요. 기사도 예측 기사 쓰거나 민주당에서도 예측해서 이러한 자리로 가는 것을 미리 막고 이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요. 국민들은 속 시원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가 이 예측수를 두고 막 트윗에 난리가 났잖아요. 댓글을 올리고 진짜 그 예측력이 뛰어나다. 제가 예측한 것 중에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측에 실패한 건 기억을 못해요. 예측에 성공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때 과감하게 예측을 해라. 그걸 배워갖고 김총수 가서 나가수에 가서 예측을 했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 맞았어, 그게. 난리가 났어. 나가수의 김총수의 예지력이 봉도사의 예지력을 배워갖고 나가수에서 써먹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시장을 그만두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100% 그만둡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예. 네. 그리고 100% 그만두기 위한 안 간두면 그때 가서 우리가 틀렸네. 그럼 되는 아니요, 것이고. 안 간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안 간뒀네. 이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틀렸네. 인정하면 안 돼요, 이걸. 아니 근데 물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모두가 우리 방송을 듣고 모두가 그 꼼수를 읽어서 이제 그게 꼼수가 아닌데부터는 덫이거든요. 덫. 그렇죠. 네. 덫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뭐 꼼수가 아닐 때 덫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꼼수가 들키면 자기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 방송 듣고 안 그만둘 수 있다. 우리 방송을 듣고 전 서울 시민이 그 꼼수를 읽어버리면 안 그만둘 수 그 있다. 길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총수님보다 제가 한 발 더 나간다는 게 이것은 운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큰 뜻은 아무리 지가 꼼수로 하고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만두는 그 운명으로부터 이 사람의 이제까지 탄탄대로 달려왔던 이 인생 역정은 여기서 끝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배가 아파 죽겠어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나는 백수인데 서울시장 2번이나 하고 이제 곧 데리고 들어간대. 아유. 제가 경기도 살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사냐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 근데 경기도의 우리 김문수 지사의 동태를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그만둘래요? 네, 그만둘 움직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김문수, 도지사를 또 만났던 얘기를 다음 주에 한번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게 초조한 게, 오세훈 서울시장 그만두면 재보궐선거 해야 되잖아요. 재보궐선거 하려면 현역 의원들이 훨씬 더 한 발 앞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백수들이고 이게 원외들은 누가 그만둘 때마다 초조해 이게. 거기에 갈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근데 오세훈 시장 그만두면 다시 한명숙 그 전 총리께서
시장 해갖고 무상급식 잘하고 예. 예, 그 준비물 없는 학교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저 갈등. TBS에 출연하고 예. 하여튼 서울시하고 갈등하고 예. 각 세우고 이거 전부 다 일부러 그러는 거. 서울시 의회와 예, 시의회와 각 세우는 것도 다 일부러 그러는 거다. 일부러. 그래서 요 방송을 들은 분들 중에 시의회 의원,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제가 2명 공천했고 2명 다 시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저렇게 충고를 하는데 너무 수준 높은 얘기가 되는 게 이해들을 못해. 아니 이 대목에서 서울시 의원 아니 서울시 의원 하나가 네. 오세훈 시장 이 대정부 질의도 아니고 뭐라 하지? 대시장 질문인가? 시정질이죠. 시정질인데 시정질을 하면서 한마디만 딱 해주면 되죠. 지금 주민투표라는 것은 대권 출마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좀 더 정확하게는 이거 실패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성공시켜서 출마할 거 아니냐 이런 말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실패의 길로 갈 것이 뻔하고 실패를 알면서도 실패를 알면서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대권 출마의 꼼수로 보인다. 네. 그 얘기 해줘야 돼.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비록 우리 민주당 서울시장을 만들지 못했지만 서울시 천만 서울 시민이 서울시장을 선택했을 때는 임기까지 마치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다. 당신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 비록 우리와 뜻과 철학은 다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멋진 유정의 미를 거둬주길 바란다. 경고한다. 딱 그러면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서울시 의원은요 바로 이 다음에 국회의원 까매요. 그런 걸 얘기를 해줘도 몰라.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감입니까? 그렇죠. 노원 가면 들어오면 안 되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요. 예. 왜 나경원 의원이 찬성했잖아요. 무상급식 주민투표 나경원 의원은 찬성입니다. 네. 그런데 연임할 나경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나라당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 결정할 때 경선에 출마했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었죠. 그리고 오세훈한테 뭘 요구했냐면 연임을 하게 되면 끝까지 뛰겠다는 서명을 하자. 서로. 오세훈 씨 끝까지 서명 안 했어요. 그때 이미 대권에 나오려는 계산을 두 번째를 발표하고 나온다는 계산을 이미 했고. 그런데 둘 다 재선이고 국회의원 초선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 공력으로 보면 한참 떨어지는 게 정치인들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그 행위도 한심한 행위고 그걸 또 그 각서에 족쇄가 잡힐까봐 서명을 안 한 오세훈 시장도 한심한 행위죠. 그러니까 그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민주당보다 높잖아. 지금 더 낮아요. 낮아요. 지금 낮아요. 요새 다시 역전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계속 하고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지금 벌써 우리가 1시간째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검경 수사권 얘기를 해야죠. 짧게 해야 되겠네. 하죠 그러면. 이거 길게 해야 되는데. 나 요즘 검찰 경찰 싸우는 거 보니까 한심해 내가 볼 때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간 법 질서를 지키는 데는 검찰과 경찰이 중심이 되는데 검찰 경찰이 그건 뭐라 그래요? 밥그릇 싸움이라 그래. 뭐라 그래? 한심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의 말, 총리실의 사흘 동안에 걸친 중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계속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가까스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서 절차를 입법 잘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는 정부 측 조정안을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사는 왜요? 그것 좀 알아봐줘요. 근데 이 내사에 관련해서는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불쾌해하는 심리가 좀 있어요. 네. 아이 불쾌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관계라는 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불쾌해야 한다? 그래요.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 경찰들이 불쾌한 일들 하지 마. 경찰한테 허락 받고 이래.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고. 알았어요?
수사권 조정을 두고 조직의 최대 위기라고까지 표현했던 검찰은 일단 선방했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 오세훈 얘기 길어지면서 마음속으로 내심 좀 안도의 한숨을 쉰 게 검경 수사권 얘기하면은 검찰을 살짝 밟아야 되거든요. 저는 검찰을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 경찰이 일반적으로 당한 거죠. 당한 거죠. 일반적으로 당한 거죠. 완전히. 네. 결론은 아니, 그거고. 우리 조현호 형 그렇게 개걸스럽게 충성하더니 말이에요. 이거 대체 뭐 아무런 실속도 못 차렸어요. 약간 디테일을 조금 얘기하고 그러면 디테일을 얘기를 해줘야죠. 짧게 끝내죠 그러면. 왜 당한 것이냐? 네. 이번에 이제 처음에 이게 뭐 전화가. 아 참. 한겨레 김희진 작가가 언제 오냐고 전화 왔네. 처음에 검찰 수사권 독립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16개월 동안 진행된 게 국회 사개추위 아닙니까?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거기서 내놓은 안이 뭐가 있었냐면 일단 중수부 폐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특수청 신설해요. 그래갖고 검찰 고위 공직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검사들은 지금 조사를 아무 데서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청 신설해서 고위 공직자들을 조사하자. 그 다음에 검경 수사 독점권 폐지하자. 그러면 검경 수사권 분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자. 그렇죠. 이게 경찰이 원하는 거죠. 경찰이 원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사법개혁안으로 나왔는데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하나도 된 게 없고 오히려 합의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별 쓸데없는 것까지 우리가 다 기록을 하거든요. 합의문에 뭐가 있냐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모든 수사. 모든 수사.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수사로 지칭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찰이 사전에 인지해서 내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내사를 해서 봐주는 것은 무슨 청탁 수사의 블루오션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경찰을 비하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사라는 게 뭐냐면 첩보 같은 거 접해가지고 첩보를 접해서 이것이 소문 보도 그러면 그냥 내사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다가 혐의가 있으면은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서 종결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을 안 넘기고 그렇죠. 이때까지 그래 왔죠. 근데 내사는 경찰만 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검찰도 내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내사가 두 단계가 있어요. 그냥 이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를 할까 말까 검토하는 것도 내사 단계입니다. 근데 내사가 시작이 되면 내사 번호를 받습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조사받은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검찰도 내사를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만 아는 선에서 진행하다가 종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경찰은 이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사를 하다가 이게 큰 건이 아니면 종결을 시켜야 된다. 건이 되게 되면 본격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검찰이 지휘를 받고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됐냐면 내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내사를 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검찰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없던 문구도 들어갔어요. 서류도 다 놔줘야 되고 수사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경찰은 권한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었는데 뭐냐면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우리가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가 들어갔는데 원래 개시했었어요. 그 문구 없을 때도. 개시했죠. 그러니까 얻는 게 없어. 대신 이런 건 졸라게 많아. 모든도 들어갔죠. 그냥 수사가 아니라 모든 수사. 그리고 서류도 적시 줘야 되고. 요구하면. 그런데 내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사 그거는 수사가 아니다. 경찰 지금 하던 대로 해. 근데 검찰은 아닙니다.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내사 문제에 대해서 조현호 총장의 내사는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한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해석이 틀린 것 같다면서 바로 성명을 냈죠. 그래서 그래 이제 경찰은 조현호 우리 조 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이 사법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 이걸 갖고 수사 개시권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얻은 게 없어. 얻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경찰의 내사, 수사 개시에 대한 족쇄를 더 강하게 채웠다. 그렇죠. 그리고 지휘하면 따라야 되고 서류도 즉시 줘야 되고 이걸 다 명문화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내사 가지고 제가 보기엔 물고 늘어지는 것은 내사냐 포함이냐 아니냐는 이거는 우리도 그러니까
검찰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냐? 만족스러운 결과가 좋은 만족스러운 거죠. 결과인데 경찰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경찰 내부에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검찰에서도 페인트 모션을 쓰는 거죠. 페인트 모션 더 세게 나가가지고 이거라도 경찰리는 방어하면서 개시권 그렇죠. 개시권을 가져가지 않았냐. 방어하고 떨어져라. 아니면 내사까지 가져간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협박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경찰이 당한 게 100%인데 100%죠. 너무 바보같이 당한 게 근데 100%인데 이제 이번에 저는 경찰이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엔 그 결론을 보게 되면 대통령 노무현밖에 없는 줄 알고 자꾸만 대통령만 하면 노자가 튀어나오니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검경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 라고 하면서 양쪽을 강하게 질타했어요. 근데 그 밥그릇 싸움을 한다라고 한 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를 약 한 1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검사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헌정방송 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검경 밥그릇 싸움 한다 한 그날 검찰에서 밥그릇 싸움 엿먹어라 이러고 야시를 준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검경 밥그릇 싸움을 하는데 이 밥그릇 싸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정에 응해라. 그런데 그날 평검사들이 그거에 강력히 저항하고 반발하면서 회동을 했잖아요. 6년 만에 처음 회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이게 뭐 죽을 쓰고 경찰이 엿먹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검찰과 대응해서 맞서 싸우려고 했던 현 정권이 완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물론 뭐 그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나빠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럼 중수부 폐지가 검찰의 사활적 과제이므로 중수부 폐지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청 신설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너희들 입장을 들어줬으니 수사권 분립에 대해서 경찰이 가져가고자 하는 수사 개시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동의를 하라라고 하는 행간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노하고 우리 원래 뜻대로 가겠다. 라고 한 거로 이번 상황을 봐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검찰에서는 그렇게 바라봤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경찰은 일단 과거보다 훨씬 더 나빠진 게 명백해요. 경찰은 명백하죠. 완전 경찰 수뇌는 바보짓 하는 것이고 너무나 명백하고. 근데 검찰은 얻을 거 다 얻었고 얻을 거 다 얻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청와대는 왜 그랬을까? 이제 의원님은 이제 청와대가 당한 거라고 보셨는데 청와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우선 청와대 의도는 내가 레임덕이 아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10년 이상 끌어온 민간 문제도 우리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여전히 가졌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각하의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는. 그리고 저는 거꾸로 각하께서 퇴임 후에 검찰과 다시 만나지 않으시려고 만나지 않으시려고 퇴임 선물을 검찰 쪽에다가 안겨주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힘겨루기에 있어서 검찰의 진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각하께서는 본인이 너무나 사랑했던 검찰을 퇴임 후에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번에 이번에 만약에 이 수사권 조정이 중앙지검의 평검사 회의 이런 게 없이 내부의 반발이 없이 검찰의 이기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게 조정이 됐으면 청와대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가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줄 선물이라고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쪽 손을 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검찰은 이번에 그렇게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힘을 보여줬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힘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줬죠. 그리고 청와대는 지금 속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위안을 하면서 우리의 조정을 다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검찰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검찰이 지금쯤이면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나 대통령 각하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참모들은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과정은 똑같은데 검찰의 일방적으로 위한 결론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세부 사항은 법무부가 만들려고 했거든요.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에요. 법무부는 검찰이 더 가깝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다 검찰 편을 든 건데 양쪽에 대가리급을 불러도 앉혀놓고 사실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조항에 경찰이 사인을 했어. 우선. 그러면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우선 경찰 쪽의 대가리급들은 당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미래 진로를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렇지 않다면 너무 바보 같은 나를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강론에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냐면 검사의 지휘권을 1항에 놓았어요. 최종안이.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법경찰 간의 수사 개시 진행권인데 이건 개시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절충안 검찰이 반발하고 경찰이 반발하니까 바로 직전에 조정안은 뭐였었냐면 1항에다가 경찰의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을 명시했어요. 1항에. 그리고 2항에 지휘권을 놓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반발하니까 뒤집었죠. 그걸.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시권을 1항에 놓던 것을 2항으로 밀리고 지휘권을 1항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거는 조정을 해서 검찰도 좀 달래고 검찰도 좀 양보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검찰은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도 양보한 게 없습니다. 검찰은 원하는 걸 다 가져갔죠. 다 가져갔죠. 오히려 더 가져갔죠. 더 가져갔죠. 모든 수사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서 더 가져간 거죠. 그리고 서류도 주고 예. 그리고 니네가 이때까지 우리 몰래 게시했던 것도 우리가 그걸 안 되고, 아는 순간 내사. 예. 아는 순간 다 우리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훨씬 묶어놨어. 더 타이트하게 돼 있죠. 경찰은 100% 당한 건데 저는 경찰 쪽에 이 대가리급들이 거기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이 뻔히 알잖아요. 당한 걸. 그런데도 그거를 받아들인 것은 그 대가리급들이 경찰 전체 조직과 상관없이 어째 대가리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그 다음에 경찰에 남을 수 없으니까 다음 진로를 생각해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 외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그 뜻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개추위 이 조정안은 완전히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법률 조항에도 없는 모든 수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사개추위 오면서 바로 그 전체 상임위로 올라가는 아주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청취자들이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 시점에 삼화저축은행이든 부산저축은행이든 보혜저축은행이든 저축은행의 수사를 검찰이 강화한 진정한 뜻이 여기에 있다. 이게 사개추위가 16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거든요. 오히려 역행한 거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그런데도 아무 얘기도 못했던 게 검찰이 쥐고 있었던 무언가 정치권이 연루가 되어 있음직한 위크포인트를 딱 이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은 각하. 예, 저는 졌다 보는 거예요. 각하 사이드에서 졌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각하의 그 하회와 같은 품성으로 보아. 내가 마지막 선물을 던지고 가겠다. 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이미 다 짜여진 스토리 속에서 제스처만 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우리가 두 부문을 좀 봐야 되는데 검찰과 언론은 중반부가 넘어가게 되면 현 정권과는 등을 돌릴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당연하죠. 예, 검찰과 언론은. 그래서 그 대목에 딱 나온 거고 이번에 힘겨루기에서 완패를 했고 이 상황을 조정하려 했던 청와대 수뇌부 그다음 청와대 참모진들은 이 상황이 이쯤 됐으면 이제 검찰에 더 저항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하면서 등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검찰이 위대한 집단이라고 자꾸만 칭송해주는 이유를 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각하의 이 깊은 뜻만이 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의 추정은 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죠. 진행 과정은 명백하고 진행 과정 그랬던 건 명백하고 손을 들어준 건 명백하니까. 근데 이것이 선물이냐 아니면 부딪히려고 했다가 검찰이 이긴 거냐. 요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그거는 이제 우리 댓글 올리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더 많이 올라올 쪽을 우리가 손을 들어주기로 하죠. 저 인천공항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딱 잘라서. 분석하신다면은. 인천공항이요? 다음에 하기로 했잖아요. 한마디. 그건 사안이 위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문제도 돈 문제. 한마디. 그러니까. 한마디.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돈 문제. 인천공항은 네모다. 인천공항은 못 팔아먹는다죠. 못 팔아먹는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돈 문제죠. 개인 돈 문제죠. 개인 돈. 그거를 지금 인천공항을 해외 매각하려고 하는 것까지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언론에 그게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에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럼 매각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 에이전시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에이전시를 들여다보면요. 거기에서
구린 냄새가 팍팍 날 겁니다. 그거를 추적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에요. 그냥 아무도 못하고 있어. 그냥 인천공항 못 팔게 질질 끌고 있다가 내년 4월에 제가 국회 들어가자마자 그 에이전시 조사하면 사건 터집니다. 아마 측근 비리일, 친인척 비리 혹은 측근 비리로 터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렇게 섹시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돈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그냥 조국의 미래 또는 지구 온난화 이런 아무 상관이 없고요. 조국 교수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조국의 미래는? 정말 가끔 이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썰렁한. 자, 그러면 너무 오래 했네 오늘.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급하게 끝내고요. 다음 주는 가능하면 목요일 날 할 텐데. 뭐 목요일 날 일 있어요? 몰라요. 두고 보자고요.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네. 기분 내키면 수요일. 좀 늦으면 목요일 날 밤 늦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동안 돈 문제 때문에 방송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김총수를 대신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제 입장을 대신해서 김총수가 사과를 하게 될 겁니다. 정치인은 사과하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